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녹음을 했었는데 올리려고 보니까 OBS 프로그램이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녹음해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올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죠. 요 근래 연일 급등했던 미국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2% 하락했고요. 나스닥 0.7% 올랐고 S&P 500은 0.1% 올랐는데 올해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 뉴스를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0.1%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는 내리고 있는데요. 요즘 시간외가 내림 우려라가 약간 하락하고요. 또 미국제 혼조세면 우리는 오르고 꼭 청개구리 좀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관세 얘기가 별로 없죠. 관세 얘기가 없고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하면서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돈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70조를 유치했고요. 카타르에서 330조를 유치를 합니다. 특히 카타르에서는 비행기도 5천억짜리 선물을 받았다고 하죠. 그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 내에서 그 개인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1기 때도 셀프 감세해갖고 1억 불 자기가 이익 보는, 1조 정도 이익을 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카타르는 참, 아니 카타르가 5천억을 선물로 개인적으로 선사하는 건 특이합니다. 어쨌든 뭐 무역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잘 보이려고 하겠죠. 이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거의 뭐 1000조에 가까운 돈, 1200조를 싹 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엔비디아가 휴메인과 18,000대 계약도 맺었고 카타르하고는 보잉이 210대 정도의 항공기 매각 계획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순방을 하면서 미국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0.7% 올랐는데 거기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돋보였죠. 4.2%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의 AI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그런 이유에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죠. 특히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휴메인의 18,000개의 초고속 칩을 판매하면서 올랐는데 오늘마저도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사우디의 반도체 수출이라는 이 이슈가 미국 반도체주의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기업인 AMD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 뉴스를 내보내면서 4.6%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에서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4.1% 정도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투톱인데 이 두 기업이 엄청나게 강한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죠. 트럼프가 관세 얘기가 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면 하락을 하고 트럼프가 관세 얘기가 없으면 오르고 뭐 이게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관세 얘기가 요즘 없죠. 없고 뭐 중도 순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위험자산으로 많이 투자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얻어낼 거 얻어내고 결국은 유야무야 관세 문제가 해결될 거다 했는데 중국이 10% 관세를 인정해버렸고, 영국이. 그 다음에 중국도 좀 10% 관세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2024년도에 노벨 경제학자인, 로빈슨 교수, 그러니까 시카고대 교수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관세 결국 철회할 거다. 한국은 인내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뭔가 많은 걸 선물에도 뭐든 받아내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한다면 갑자기 변심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2.3으로 내려왔지만 재고를 미리 다 쌓아놓은 걸 풀어서 그 소비자에게 관세에 대한 문제를 전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지금 시장의 뉴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재고가 해소되고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관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양상하고 그것이 미국 경기를 부담을 준다면 결국은 바뀔 거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도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반영되는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신중성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경제학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또 있다라는 건 참 특이하다. 뭐 이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5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 오펙에서 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락 기조로 가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재고가 많으면 항상 이 유가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면 유가가 오르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아니죠. 여전히 공급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트럼프 때는 뭐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 지금 유가가 높은 거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미국 다우는 어제도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좀 밀렸죠. 그래서 200이선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200이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오늘 실패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은 완전 돌파해서 올랐었죠. 기술주들의 어떤 강세의 모습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국제유가를 좀 보면은 국제유가는 내려왔죠. 0.8%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게 바닥이었던 지점 55불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빠진 거 아니다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 1기 때는 뭐 마이너스 40불까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로 못 가더라도 최소한 트럼프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마 30에서 45불 사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은 과도한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 뭐 이런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요즘 아주 강세죠. 테슬라 지금 또다시 올라서서 요건 돌파 못했습니다. 요걸 돌파해야 되거든요. 아직 못했지만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역시 쭉 뻗어 올렸죠. 쭉 뻗어 올렸습니다. 추세선 벗겨놓은 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열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원달러가 지난번에 갑자기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370원까지 밀려 내려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뉴스가 하나 슬쩍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있냐면 그 5일날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환율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달러가 내려왔다. 근데 이거 추측하는 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 체결 대가로 무역 상대국의 가치를 부추길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무역적지 해소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저께 1420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1404원에 끝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요. 여기에는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 1408원에 끝났네요.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늘 주가가 10원 이상 빠지는 거 폭등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환율과 주가가 요즘은 다른 흐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내려갔다는 건 주가가 위험자산의 선호가에 대해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00원대가 1320원대로 다시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어저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아주 돋보였죠. 외국인은 5천억, 기관 5천억.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눌린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향할지 이건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그동안 9개월 연속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 매도한 것이 이제서야 매수로 바뀌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달라진 수급의 동향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어쩌면 아까 말씀처럼 밀라노에서의 어떤 협의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부추기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내려올 수 있겠다. 원달러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환이익 보고 주가에서 이익 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